이어서 갑니다. 이번에 496쪽에 보시면 납세의무 소멸이라고 나왔죠. 여기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소멸 사유.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기억할 게 아니라 소멸 사유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납세 의무를 뭐 했으니까? 예? 이행을 했으니까 소멸되는 경우가 정상이죠, 그건. 그런데 세금을 안 냈어요. 불이행. 이행을 안 했는데도 납세 의무가 뭐한다? 소멸되는 사유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행을 했으니까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건 여러분 교재 보시면 496쪽에 뭐? 납부. 부과된 세금을 납세 의무자가 냈어요. 아니면 2차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하던 납부했으면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없어지겠죠? 예, 두 번째, 충당. 충당도 납부한 걸로 봅니다. 충당이 뭐예요? 여러분이 국가에 세금을 많이 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환급 받아야죠. 환급을 해주려고 봤더니 그 사람한테 체납된,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는 먼저 뭐 해주고 환급해주고 납세 의무자는 안 내고 그럼 국가가 손해잖아. 그러니까 환급할 때 직권으로 환급 되돌려줄 세금에서 안 낸 거 있으면 미납된 거 충당하고 나머지만 환급해 주겠죠? 그래서 메꿨다. 그게 뭐예요? 충당, 직권으로 납부한 거지. 그래서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납부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납세 의무를 뭐 했어요? 이행했으니까 없어진 거죠? 근데 세금을 안 냈는데도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게 있어요. 뭐? 부과, 취소. 적법하게 납세 의무가 성립돼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래서 부과됐던 걸 과세권자가 다시 부과했던 걸 뭐하면? 취소를 하면, 취소는 소급표가 있죠? 처음부터 의무가 없다. 그죠? 예, 그래서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세금을 안 냈지만 부과됐던 게 뭐? 취소됐으니까 과세권자가. 또 제척기간에 뭐라고요? 만료. 제척기간의 만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척기간이라는 뜻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가 성립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지날 때까지 과세권자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과세를 안 하고 부과를 안 하고 그 기간이 뭐하면 지나가면 다시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제척기간이죠.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해? 취득하는 때. 그죠? 예? 납세 의무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여러분이 뭐 해야 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럼 과세권자는 60일 기다려봤어. 그런데 계속 안 들어와. 그러면 취득한 날 여기서부터 이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니까 이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기본이 5년 안에 추적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요 기간 몇 년? 5년 지날 때까지 부과권을 행사 안 하고 지났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도 돼. 이해가세요? 납세 의무가 소멸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이 제척 기간은 기본이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15년도 있어요. 제척 기간이 세금마다. 그럼 제일 짧은 거 기본 몇 년? 5년. 그럼 제일 긴 건 뭐냐? 요거 사기 기타. 무슨 방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예?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세금을 포탈했다. 그럴 때는 상속세 또는 뭐 증여세 요거는 몇 년? 15년이에요. 그러면 10년짜리는 뭐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데 상속세 증여세 말고 그 외에 국세나 뭐는 지방세는 사기 그럼 몇 년? 10년. 그래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상속세 증여세는 사기 그럼 몇 년? 15년.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사고 팔았어요. 그럼 파는 사람은 뭐 내야 돼? 양도소득세. 사는 사람은
근데 둘 다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했다 사기죠? 그럼 몇 년? 10년. 10년 안에 추징될 수 있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근데 업계약서 작성을 했어도 몇 년 지났으면 10년 지난 다음에는 제척기간이 지났잖아. 그러면 확인돼도 추징당할 수 없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제척기간 만료. 또 하나는 소멸 뭐예요? 시효가 뭐였다? 완성이 됐다. 형법에서 얘기하는 공소시효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척기간은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고, 요거는 뭐요? 이거에 따라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납세의무자가 계속 안 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공매 처분해야 되겠죠. 압류 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징수, 걷어가는 거. 징수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소멸시효예요. 이건 기본이 몇 년? 5년. 물론 예외 10년도 있어요. 국세의 경우는 10억, 그리고 5억, 그리고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까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이 몇 년? 5년. 여러분, 제척기간의 뜻이 뭐라고요? 제척기간은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몇 년? 기본 5년. 징수 소멸시효는 내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내면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강제 처분해야 되겠죠. 공매. 그 법적 기간을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뒤로 갑니다. 이제 뒤로 가서 그러면 이 부분 잠깐 보실래요? 요거 납세의무 소멸사유. 자, 5가지라고 그랬죠?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 납부. 세금을 부과했는데 납세의무자가 내든 2차 납세의무자가 내든 연대 납세의무자가 되든 납부를 했어요. 그럼 끝나죠? 두 번째, 충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많이 내서 환급 받아야죠? 근데 환급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할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메꾸는 걸 뭐라고 한다? 충당. 그럼 납부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다음, 부과 취소. 이것은 유효 정상적으로 성립된 부과 처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됐던 게 과세권자가 다시 부하면 취소를 하면 소급표 처음부터 납세 의무는 없는 걸로 보는 거죠. 다음, 제척기간은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부과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죠. 기본 몇 년? 5년. 물론 국세는 5억 원 이상일 때는 얼마? 10년.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10년으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5년이에요. 다음, 소멸시효가 뭐라고 그래서 소멸시효가 제척기간은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죠. 내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내잖아요. 무조건 기다릴 수 없잖아. 그래서 그때는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공매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기간, 그게 소멸시효. 기본 몇 년? 5년. 그죠?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소멸 사유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507쪽 507쪽에 보시면 조세 채권과 불복 절차, 서류 송달, 출제 빈도는 많이 떨어지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갈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조세 채권 1번에 507쪽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과 일반 채권 중에서 어떤 게 먼저 가느냐? 기본 개념이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상가부동산, 이 상가부동산이 있는데 이 상가부동산에는 자, 은행에서 대출했으니까 여기 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죠? 세입자들의 뭐 전세, 보증금도 있겠죠? 그리고 이 건물주가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종업원한테 체불된 뭐가 있어요? 임금 같은 거 있겠죠? 그리고 이 부동산 옛날에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못 낸 거, 옛날에 만약에 증여받았는데 증여세 안 낸 거, 매년 이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종부세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이런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세금 중에서 당해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금이 먼저냐 아니면 저당권, 전세권 등기가 먼저냐,
이거에 따라 선순위가 결정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 법정 기일, 세금의 생명은 법정 기일이에요. 세금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법정 기일인데 법정 기일은 두 가지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주의라고도 하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뭐한 날, 신고한 날짜 기준이에요. 이게 법정 기일이야. 세금의 이날 기준이에요. 이 날짜. 그럼 고지서 나오는 부가주의, 부가주의를 다른 말로 보통 징수, 고지서 나오죠. 이런 세금은 고지서 뭐한 날, 발송한 날, 고지서 뭐한 날, 발송한 날, 이런 날을 뭐라고 한다? 세금에 대해서 법정 기일이라고 해요. 이해가세요? 그럼 이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설정한 걸 뭐라고 하냐? 피담보채권. 그 부동산에 채권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피담보채권. 그래서 피담보채권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전세권 설정 등기됐거나 저당권 설정 등기된 거 있잖아요. 이런 채권은 뭘 기준하느냐? 등기한 날이에요. 전세권 설정 등기한 날, 저당권 설정 등기한 날, 근저당 설정된 날. 그러면 세금이 먼저입니까? 여기 보세요. 이 부동산이 경매처분돼. 그럼 법원에서 경매대금이 들어오죠. 낙찰대금. 그럼 낙찰대금을 누구한테 줘? 건물주한테 줍니까? 아니요. 그러고 가져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 법원으로 가죠? 법원에서는 매각대금 들어오잖아. 들어오면 그 돈 갖고 어떻게 해? 자, 돈 받을 사람 뭐요? 법에 정해놓은 대로. 거기에 순서가 있죠. 배당순위. 그때 세금이 먼저냐?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게 먼저냐 이거지. 예? 그래서 기본이 이 날짜하고 이 날짜 비교해서 날짜 선순위가 결정돼. 뭐? 선순위가 순위가 결정된다. 날짜가 빠른 게 먼저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에 선순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언제나 항상 우선하는 피담보채권보다 언제나 우선하는 세금이 있다. 날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선하는 조세, 그게 바로 우리는 일명 뭐라고 한다? 당해세라고 한다. 당해세가 뭔데? 그 재산에 안 낸 세금 있죠? 예? 그 중에서 그 세금 안 낸 거, 예를 들어 이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 안 냈네, 그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거 말고, 취득세는 신고 납부죠? 그런 거 말고 그 재산에 안 낸 세금 중에서 당해세는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야. 뭐? 부가주의. 부가주의 조세, 예? 고지서 나오는 세금, 이것만 우선하는 거야. 그럼 뭐죠?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상속세 안 냈거나 증여세 안 냈거나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를 따라가죠. 성격이. 이해가세요? 이런 세금은 무엇보다 피담보채권 등기한 날짜 필요 없어. 언제나 이 세금이 우선하는 거야. 그럼 이 세금을 뭐하고 제외하고는 요 날짜냐 요 날짜냐.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거 기억하면 돼. 요거 물어봐요. 요거. 예? 이게 먼저냐 이 세금이 먼저냐. 당해세면 언제나 세금이 뭐? 먼저. 당해세가 아니면 날짜 가지고 결정하겠죠. 이해가세요? 예? 그런데 요것도 우선할 수 없는 게 있어. 예? 우선할 수 없는 거 예외. 자, 보세요. 좀 이따 확인할 거니까. 이 부동산 경매 처분됐어요. 그럼 경매 처분할 때 들어가는 일체 비용을 공익비용이라고 해요. 무슨 비용? 공익비용 1순위. 이거 먼저 가져가야 돼. 매각대금. 이거보다도 이게 먼저. 경매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일체 비용, 감정평가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거 두 번째,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일 때고 그럼 부동산이 공매 처분될 수도 있잖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처분하는 거, 그거는
강제징수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강제징수비. 지방세에서는 뭐라고도 하느냐? 체납, 처분비, 세금 밀린 거 정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 예? 이건 공매. 둘 중에 하나라 이거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체납, 처분비, 강제징수비가 뭐냐?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면 납세 의무자 자동차 같은 거 압류하려면 압류를 해서 끌고 와야죠. 운반. 보관해야죠. 공매 처분하려면 감정평가해야죠. 그리고 공매 처분하면 수수료 들어가죠. 일체의 비용을 뭐라고 그래?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에서는 체납, 처분비 같은 뜻이에요. 이런 게 먼저다 얘기야. 다음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 재산에 대해서 안 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부한 거 체불된 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건물주가 사업하다가 종업원한테 월급 못 준 거, 예, 세금보다도 이게 먼저 가져가야 돼요. 체불된 임금 기본적인 생활해야 되니까.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임대차 보호법,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소액 임차 보증금, 소액 임차 보증금 있죠? 소액 임차 보증금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우선 변제 대상, 예? 일부만 먼저 주잖아. 여러분 주택 같은 경우 보면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을 경매 처분한다? 그럼 여기에 2순위 여기 들어가는 거는 임대차 보호법에 소액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보증금. 주택은 여러분 서울은 얼마? 1억 5천만 원이죠. 1억 5천만 원 이하. 그럴 때 얼마 먼저 줘? 5천만 원 먼저 줘요. 얼마? 얼마 이하일 때? 그럼 서울의 전세가 1억 5천이야? 다 넘잖아. 일도 없지. 그러니까 이게 유명무실한 거야. 현실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보증금. 또 뭐야? 여기는 어디죠? 저 과밀억제권역이죠? 성남시가. 그럼 얼마? 1억. 그럼 4,300만 원 먼저 줘요. 4,300만 원. 자,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에 민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이거 갖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간혹 가다 물어보는데 우리의 핵심은 당해세는 다른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뭐한다? 우선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507조 국세우선권의 1번 있죠? 선집행된 지방세 공과금 강제비 우선 그렇게 쭉 나왔잖아요. 읽어봐도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3번만 보시면 돼요. 508페이지 피담보채권에 뭐라고요? 우선 그랬죠. 거기 법정기일 전에 이 얘기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여기 법정기일이 이거잖아요. 신고주인은 신고한 날, 고지서 날라온 건 고지서 발송일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법정기일. 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다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부과된 그거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재산세에 따라가는 지방, 교육세는 담보된 채권보다 뭐한다? 피담보채권에 항상 뭐한다? 우선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할 때 509쪽에 매각순위 박스 있죠? 거기서 우리가 공부할 건 몇 순위? 3순위. 3순위 봤어요? 예, 그거는 여러분 노트 가지고 정리할게요. 노트. 자, 조세 세금하고 피담보채권하고 어떤 게 먼저냐? 이게 핵심이에요. 법정기일. 예? 전이냐 후냐. 예? 그러니까 법정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이 설정됐다.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피담보채권 하면 그냥 저당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예? 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저당권이 먼저 됐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뭐가 먼저야? 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우선하죠? 당해세 빼고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세요.
자, 순서가 이렇게 가요. 자, 법정기일은 신고납부세금은 뭐한 날? 신고한 날. 고지서 발송하는 보통징수 부가주의는 고지서 발송한 날. 그러면 피담보채권은 무슨 날을 기준한다? 등기한 날. 저당권 같은 건 뭐한 날? 등기한 날. 그럼 여기 보세요. 법정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이 설정됐다는 얘기는 요 세금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이 등기가 됐다 이거죠. 그럼 이게 먼저 가야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순서가 이거 먼저 가더라도 이거 1순위, 2순위는 불변이야 이거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얘가 먼저 됐죠? 예? 피담보채권이 먼저잖아요 세금보다. 근데 뭐는 당해세는 안 돼. 당해세는 무조건 3순위야. 이거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거 빼고는 여기 보세요. 이거 빼고는 세금이 먼저냐 피담보채권이 먼저냐. 이게 먼저잖아요 피담보채권이. 그래서 여기 왔잖아. 뭐 피담보채권 그리고 나서 일반 세금. 이해가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법정기일 후에 세금이 부과되고 나서 뭐를 했다? 피담보채권,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이 나중에 됐죠? 그럼 이건 세금이 먼저죠? 그렇더라도 1번, 2번, 3번은 불변이야. 세금 중에서 뭐는 당해세, 여기까지는 불변. 그럼 여기서만 차이가 나요. 자, 이게 지금 세금이 먼저죠? 세금 먼저. 피담보채권 나중에. 여기서만 순서가 바뀐다. 그럼 우리가 공부할 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순위? 3순위. 피담보채권에 항상 뭐 하는 거? 등기가 먼저 됐던 늦게 됐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건 당해세다. 됐어요? 당해세 요거 그거만 정리하시면 돼. 다음 여러분 이제 511페이지 갑니다. 511페이지 조세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제도. 여러분 세금이 부과됐는데 그냥 잘못됐으니까 억울하니까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나는 승복할 수 없다. 그게 불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억울하면 구제제도가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라.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가 소송이 많이 들어오니까 행정소송은 전신제대야. 다시 말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고 하라 이거지.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 등의 전심 행정소송 오기 전에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볼게요. 1번 읽고서 정리할게요. 양가로 1번 511쪽 불복 청구 대상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두 번째 줄 세법의 부과처분이란 건 세금이 부과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승복할 수 없으니까 불복하니까 청구할 수 있다. 나는 세금이 부과됐는데 억울하다. 승복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침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뭐를? 불복 절차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불복 청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첫 번째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안 되면 행정소송 이렇게 갑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절차 하나만 볼 거예요. 자, 여러분 노트 잠깐 보세요. 노트에 표시가 안 된 건 여러분이 표시를 하세요. 먼저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국세인데 지방세하고 국세가 달라요. 근데 국세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자, 세금이 부과됐는데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억울한 거야. 그래서 나 이거 수긍할 수 없다. 여러분 노트에 있죠 이거? 그래서 불복 청구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무엇을 하라? 이의신청하면 돼요. 국세라고 그랬죠? 어디에?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라. 이거 잘못됐다, 불합리하다. 며칠 이내 하라고요? 그 사실을, 세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부과처분이라고 그래. 부과처분하면 세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무엇을 하라고요?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은 늦어도 30일이야. 며칠?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해서 뭐하라? 통지해줘야 돼요. 통지해주는데 이때 받아주면 좋지만 이의신청을 안 받아주면 그 다음 단계로 계속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안 받아주면 그날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또 며칠? 90일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심사청구. 이것은 적부심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해달라. 누구한테? 국세니까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심사 청구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심사 청구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거치고? 이의신청을 거치고 나서 심사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다. 여기 보세요. 이의신청 거치고 며칠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도 있지만 나는 처음부터 뭐 안 하고 바로 뭐 갈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이거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거죠. 자, 아이고 뭐야. 요거 거치고 나서 할 수도 있지만 거치지 않고 요렇게 갈 수도 있다.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에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 바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쳐서 할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죠. 바로 하려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이것은 세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때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결정통지를 30일 이내에 해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또다시 며칠?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모든 신청은 90일이야. 며칠? 90일이에요. 90일. 60일도 아니고 전부 다 며칠? 90일.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의신청을 거쳐서 심사청구, 아니면 거치지 않고 바로 뭐? 심사청구 다시 심사해달라 이거죠? 이것만 할 수 있느냐? 아니야. 이거 안 하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 여기 보세요. 이의신청 안 받아주잖아요. 심사청구할까? 심판청구할까?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심판청구할래. 그러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심판청구할 수 있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라는 기관이 있죠. 거기에다가 세금의 잘잘못을 판결해달라라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안 받아주면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거지. 며칠 이내? 90일 이내.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것도 심사 청구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 거쳐서 해야 돼? 아니야. 바로 갈 수도 있다. 바로 갈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심판 청구할 수도 있다. 이해가세요? 예.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올 때 이의신청 거쳐서 올 수도 있고 바로 심판 청구할 수도 있죠. 얘도 이의신청 거쳐서 올 수도 있고 바로 심사 청구할 수도 있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 받아주면 그 다음 단계 가야죠. 그게 뭐야? 요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 다시 며칠? 90일 이내. 그리고 심판 청구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 다시 며칠? 90일 이내. 둘 중에 또 하나니까 90일 이내 뭐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으로 간다 이거지. 법원으로. 이해가세요? 그런데 지방세는요, 심사청구 제도가 폐지가 됐어. 지방세는 없어. 뭐만 있다? 심사청구는 국세만 있어요. 국세만. 이해가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문이 나와요. 뭐라고? 행정소송을 하려면 국세는 심사청구를 거쳐서 오던가 심판청구를 거쳐서 오던가 둘 중에 하나 거쳐서 와야지. 이거 거치지 않고 바로 뭐 행정소송할 수는 없다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전치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소송 오기 전에는 행정심판 제도를 거쳐라 이거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거쳐서 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실래요? 심판청구, 심사청구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 자, 요 사람은 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감사원장한테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며칠 이내? 90일. 여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심사청구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장한테 하죠. 여기는 감사원장한테 하면 감사원장은 여기서 결정해서 90일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얘가 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장이 하는 거지. 여기로 행정소송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되죠. 반드시. 그런데 감사원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행정소송 바로 올 수도 있다. 됐습니까? 국세하고 뭐? 지방세가 똑같은데 하나만 빠져. 뭐가 없어? 지방세는 심사청구 제도가 없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고 여러분이 정리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모든 신청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그죠? 며칠 이내? 심사청구든 이의신청이든 심판청구든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든 며칠 이내에? 90일 이내. 그럼 신청이 들어오면 9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해줘요. 며칠? 여기 보세요. 며칠 이내? 9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해주는데 하나만 있었다. 뭐? 이의신청은 국세는 30일 이내 결정 빨리 하라. 이의신청은 국세는 며칠? 30일 이내 결정 통지. 다른 건 신청도 며칠? 90일.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 통지도 며칠 이내? 90일 이내. 이해가세요? 모든 신청은 며칠? 90일 이내. 결정 통지도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그러나 뭐만? 국세에 대한 이의 신청만 빨리 하라. 며칠? 30일. 그러면 여기서 지방세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심판청 없어요? 그리고 지방세는요, 이의 신청도 90일이야. 결정 통지. 지방세는 결정 통지도 며칠? 90일. 국세만 며칠? 30일. 그러니까 지방세는 신청도 결정 통지도 전부 다 며칠? 90일. 그런데 국세만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하라. 빨리 하라. 그거만 틀려요.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러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할 수 없다. 원칙이 맞죠? 예? 거쳐야 됩니다. 다만 예외.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심사 청구해서 거쳐서 뭐 할 수도 있어요? 행정소송할 수도 있지만 그런 단서 없으면 심사 청구나 심판처를 거쳐야 국세는 반드시 행정소송할 수 있다.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기 요 사람이나 요 사람은요 여기서 고민하는 거지.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여기로 바로 갈까? 여기로 바로 갈까? 그래서 A 고민하지 말고 동시에 가지 이렇게 중복해서 할 수는 없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조세구제제도 여기서 다른 건 관계없어요. 그냥 보시면 되는데 하나 시험에서 최근에 물어봤던 게 하나 있어요. 요거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통고 처분받아서 범칙행위 법률을 위반해서 통고 처분받았다는 얘기는 과태료 얼마 부과하겠다 이렇게 통지가 나가는 거 그런 거 또는 과태료 있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복 청구할 수 없다. 그거 하고 또 하나 요거 중복해서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나 무엇을? 심판 청구를
동시에 중복해서 제기할 수는 없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여기 있네. 요거 하나. 행정소송 요건 전치주의니까 먼저 거쳐서 와라 이거죠. 뭐 심판 청구나 심사 청구를 거쳐서 국세의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세는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세는 뭐라고 그래?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국세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먼저 뭐예요? 이의신청하죠? 며칠 이내에 해야 돼? 90일 이내. 이의신청했죠? 안 받아줘. 그러면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둘 중에 하나 가야 되겠죠? 심사청구는 어디로? 지방국세청장에. 심판청구는 조세. 여러분 노트에 이거 잘못됐으면 이거 수정해줘. 요거 조세심판원장이라고 안 하고 뭐? 그거 잘못됐어요. 예, 수정. 조세심판원장한테 심판청구. 그죠? 둘 중에 하나 거쳐서 뭘로 가라? 행정소송으로 간다. 순서가. 됐어요? 그런데 신청 및 결정은 뭐라고요? 여기.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세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국세는 며칠? 30일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하라. 그죠? 그 다음에 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도 있다. 이해가세요? 예. 다음. 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아니면 심판청구 거쳐서 올 때는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됐어요? 예. 그러면 지방세는 불법 절차할 때 이의신청 하잖아요. 예, 이의신청해서. 그런데 뭐가 없어? 심사청구가 없어요. 심판청구, 조세 심판원한테. 이해가세요? 지방세는 뭐가 없다? 심사청구제도 없어요. 그럼 이거 거쳐서 그 다음에 뭘로 가? 행정소송으로 가죠. 그래서 절차 보면, 신청 및 날짜 보면 여기 이의신청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결정. 요게 틀려. 국세는 아까 요게 며칠? 30일. 네? 그런데 지방세는 며칠? 다 90일이야. 그리고 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심판 청구, 그 역시 신청도 결정 통지도 90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라? 행정 소송으로 가는데, 다만 감사원법에 뭐? 심사 청구를 거쳐서 행정 소송할 수 있다. 일반 뭐는 없지만, 예?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하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는 하는 심사 청구 제도는 없지만 감사원의 심사는 할 수 있죠. 거쳐서 행정소송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단위 서류 송달 방법 갑니다. 517페이지. 517페이지가 아니라 517쪽 보시죠. 서류 송달, 세금에 관련된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 먼저 제목만 1번 우편 송달이라고 나왔죠. 517쪽. 양가로 2번 교부 송달이라고 나와 있죠. 518쪽에 3번 전자 송달 나왔죠. 519페이지 양가로 4번 공시 송달 나왔죠. 이렇게 네 가지인데 다시 되돌아가요. 517쪽. 우편 송달이 뭐예요? 세금에 관련된 서류를 납세 의무자한테 부할 때 전달하는 방법에 우편 송달은 원칙이 등기우편이야. 등기우편으로 송달, 전달을 하라. 근데 방가로 2번 예외로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뭐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해서는 납세 고지서상 고지서에 얼마?
50만 원 뭐일 때는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근데 기본은 뭐고? 등기 우편. 됐어요? 뜻 알았죠? 아, 우편 송달하면 등기 우편이다. 근데 예외로 일반 우편도 있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편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냥 생각해봐요. 등기 우편을 보냈는데 등기 우편 송달할 수 없는 이유가 뭐야? 수취인 불명. 다시 되돌아와. 그러면 우편 송달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세요? 또는 서류를 받을 사람이 미국에 외국에 이민 가서 살아. 그럼 미국까지 우편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주소 영업소가 어디에 있으면 국외에 있거나 우편 송달을 했는데 2번 이상 반송,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오잖아요. 그럴 때는 뭐를 할 수 없어? 우편 송달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공시 송달할 수 있다. 공시 송달이 뭔데? 조금 있다가 맨 밑에 이제 양다로 2번 뭐? 교부 송달. 교부 송달은 뭐예요? 세금이니까 세무 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가지고 당사자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거, 이게 교부죠? 전달하는 거, 당사자 찾아가서 전달하는 게 교부 송달이에요. 예, 근데 교부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있겠죠? 예? 어떤 경우 생각해봐요. 아니, 그 사람 찾아가려고 했더니 그 사람 주소가 저기 아프리카로 돼 있어, 외국에. 그럼 거기까지 출장 갈 수는 없잖아. 외국에 주소가 있거나 외국에 영업소가 있으면 그거는 교부 송달할 수 없다. 또는 우리나라에 있어도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해. 이해가세요? 주소가 불분명하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주소지나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교부 송달할 수 없겠죠? 예, 그럴 때는 뭐 우편 송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다음 장 518쪽 3번 전자송달 나왔죠? 전자송달의 뜻이 뭐예요? 전자, 우편 등으로 전달받는 게 전자송달이죠. 근데 이 전자송달은요,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 거야. 아무나 정보통신망 접속해서 들어갈 수 없잖아.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승낙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전자송달은 본인이 뭐 했을 때만, 신청한 경우에만, 나는 서류를 직접 받지 않고 전자메일 등으로 받겠다. 이렇게 뭐 했을 때만, 신청했을 때만 전자송달이 가능하다. 이해가세요? 근데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왜 불가능해? 우리 몇 개월 전에 경험해봤죠? 뭐 백신 맞을 때 접속량이 그냥 폭주하니까 안 되잖아. 이렇게 정보통신망 장애가 발생했다. 그래서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경우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공시송달이 뭐냐? 519페이지. 공시송달은요, 공시한다는 게 뭐야? 알리는 거죠? 어떻게 알려요? 국세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 알리는 거.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홈페이지나 게시판 관보 등을 통해서 알리는 게 뭐예요? 공시송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줄 보세요.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공시한 날로부터 며칠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한다.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공시송달은. 그런데 여러분, 공시송달은 맨 밑에 519쪽 나왔죠? 뭐라고? 국세정보통신망이나 세무서, 니은, 게시판, 그 밖에 적절한 장소, 해당 서류를 지방세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구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또는 관보나 일간 신문 등을 통해서 공고해서 알리는 게 뭐라고요? 공시송달이다. 근데 공시송달은요, 공시하고 나고 며칠 지나면
14일 지나면 뭐 한 걸로 본다? 송달된 걸로 본다. 그런데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가 아까 여러 개 있었죠? 다시 한번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만 공시송달하는 거요. 어떨 때 아까 교부송달은 아까 찾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주소 또는 영업소가 어디에 있다고? 외국에 있어. 또는 불분명해. 어디로 갈지 찾아갈지 모르죠? 그럴 때. 또 우편송달은 수치인 불명으로 반송되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어디로? 외국에 있으면 외국으로 우편물 보낼 수 없죠? 예, 그런 경우. 전자송달은 전자통신망의 장애로 인해서 송달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래서 519쪽에 양가로 4번 공시송달 기억 니은 디귿 나왔죠? 그리고 장소는 밑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어떤 거? 519페이지 중간에 박스 보세요. 박스 있어요? 네? 네. 거기 보시면 거기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공시송달할 수 내가 아까 메모해놨는데 자, 그냥 설명드릴게요. 예, 못 찾겠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교부송달 보세요. 교부송달. 교부송달 보시면 518쪽 찾았어요. 518쪽. 맨 위에 방가로 2번. 교부송달은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줄 보실래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고인으로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보하면 거부할 때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올 수 있다. 요거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부송달은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가니까 걔가 있어. 당사자가 있거나 또는 관계된 사람이 있죠. 그런데 팔짱 끼고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느냐? 그거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공시송달할 수 없다. 왜?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공시송달 사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에 주소가 있거나 2번 이상 우편물이 반송되어 오거나, 그죠?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다 그랬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곳에 두고 올 수 있다. 놓고 하라 이거지. 유치송달이라고도 합니다. 놓고 놓은 거지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서류를 가지고 갔는데 이놈이 팔짱 끼고 서류를 주었더니 안 받고 있어. 그럼 뭐라고? 소리 질러요. 그냥 쳐다보게. 야, 그러면 소리 치면 쳐다볼 거 아니야. 그죠? 쳐다볼 때 이렇게 놓고 오면 되는 거지.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다.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서류 송달 방법 정리합니다. 서류 송달 장소는 일반적인 경우는 주소, 머무르는 장소, 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소, 여기에 전달하면 되겠죠? 예, 전자송달의 경우는 전자우편 주소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보내면 되죠? 예. 그리고 밑에 송달 받을 자는 연대납세 의무자가 받을 수도 있고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방법은 서류 송달 방법은 크게 아까 4가지였었잖아요. 교부 송달이 뭐라고 그랬죠? 직접 찾아가서 당사자한테 전달하는 거 교부 송달이죠. 근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곳에 두고 놓은 거지 공시송달 사유가 아닙니다. 이해가세요? 우편송달은 뭐라고요? 우편송달은 등기 우편을 원칙으로 하는데 부가가치세 소득세 50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그죠? 그런데 이때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있었죠? 예? 2번 이상 반송 되돌아오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영업소가 외국으로 있어요. 외국. 그런 경우는 우편 송달할 수 없죠. 예, 다음 전자송달은 전자통신망을 통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이때 전자송달은 본인이 보였을 때 신청했을 때만 가능하죠. 근데 이것도 정보통신망 장애가 발생해서 전자송달할 수 없는 경우는 공시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시송달은 뭐라고요? 국세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나 게시판, 지방세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알리거나 관보를 통해서 알리는 거죠. 이렇게 공시하면 며칠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뭐한 걸로 본다? 송달된 걸로 본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재 이거 있었나요? 노트에 있어요? 없죠?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공시송달하는 사유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외국에 있을 때는 공시송달이죠. 예, 주소 또는 영업소가 우리나라에 있어도 분명하지 않으니까 찾아가기도 힘들고 우편송달도 불가능하죠. 불분명하니까.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이 되오면 뭐 할 수 있다?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이때 공시송달하는 장소는 국세정보통신망이나 세무서 게시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보 등을 통해서 알리는 게 공시송달이다. 이렇게 공시하고 며칠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걸로 본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조세총론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됐어요? 예, 그리고 5월달, 6월달 요약지 가지고 수업하면 뒤에 맨 뒤에 가서 시간 때문에 한 번 더 하는데 여기에는 시간 투자할 필요 없어. 조세총론 부분은 오히려 너무 광범위하니까 예, 우리가 다음번에 와서는 취득세부터 정리를 할 겁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쭉 나가고 맨 뒤에 가서 한번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여기 5주니까 5번이니까 예, 마지막에 5월달, 6월달 맨 마지막에 조세청론 또 한 번 하고 끝납니다. 됐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